주된 병리는 침습성 있는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험손해사정 보험금 분쟁 전문가 최성한 손해사정사입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유방 파제트병 암 진단비 분쟁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파제트병이라고도 하고 관내 제자리 암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덕털 카시노마 인 슈츠라고 얘기해서 줄여서 DICS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 제자리 암종의 진단 코드를 받는 경우에는 D0으로 진단 코드를 받고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 진단비,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의 진단비를 보험사가 지급을 합니다. 다만 오늘 다루는 병리학적 검사에 파제트병이라는 부분들이 표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반암 진단비로 다투어 볼 수가 있습니다. 파제트병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요, 제자리암 일반암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요, 먼저 일반암 기준은 세포의 상피층입니다. 일반암은 상피층을 넘어 주변 조직으로의 침투가 있는 전이 가능성에 있는 암을 일반암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고, KCD 기준에 C00부터 C97의 질병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C코드라고 하면 악성 일반암 진단비 코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과 관련된 악성 신생물이 진단이 되면 C50으로 진단이 되고요. 그에 반해서 제자리암은 암세포가 상피층에 그냥 국한돼서 머무는 겁니다. 다른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주변으로 침투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인 게 비침습성이다. 비침습성 암이다. 다른 주변으로 침투하지 않는 암이다라는 특징이 좀 있어서 제자리암이라고 얘기하고, KCD 기준에는 D00부터 D09로 진단 코드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유방 관내암종 D05 코드를 보통 부여를 많이 받습니다. 저희가 오늘 다루는 파제트병의 특징을 좀 알아보면요, 발생 부위는 유두나 유륜에 발생을 하고요, 주된 병리는 침습성 있는 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의사들이 KCD 코드 기준으로 해서 D05 진단 코드가 가장 많고, 또는 C50으로도 진단 코드를 합니다. 그리고 파제트병이 피부에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 피부에 발생된 경우에는 C44에 코딩이 되기도 합니다. 암 발생 가능성은 유방 실질 조직으로 해서 침습 가능성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병리학적 특징 때문에 일반암 진단비 다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꼭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제트병으로 D0으로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만 진단을 받은 경우, 또는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만 진단비 받은 경우, 그리고 파제트병으로 C50으로 해서 제대로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병리 조직학적 검사상 침습된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코딩이 잘못됐다, D0으로 해서 제자리암, 상피내암, 일반암의 10에서 20%만 지급받은 분들은 재심 청구 통해서 다시 암 진단비 다투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에 따른 부분들은 첫 번째 진단서, 두 번째 병리학적 검사 결과지, 세 번째 본인이 가입한 증권, 이 세 가지만 확인이 되면 일반암 진단비료에 따른 쟁점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 무료 상담 두시면 저희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